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일 금호석유 쪽에 어떤 공격자 측의 주주 제한이 드디어 발생이 돼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선 공격자 측이 해놓은 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인터넷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다운받아서 잠깐 봤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뭐 책임 소재는 이거 본 사람한테 있다, 나한테 없다 이런 내용들이고 주주 가치를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호석유가 왜 주주 제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지금까지 있었던 임원들이 경영을 똑바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숫자적인 데이터의 어떤 제공입니다. 특히 데이터의 이러한 제공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고, 특히 저평가 이유가 현금 너무 많다. 그리고 배당 성향이 너무 낮다. 그리고 좌사주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뭐 인적 분할을 통해서 또 자사주를 의결권으로 부활시키면서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최대 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의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사주를 가지고 자꾸 꼼수 쓸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박철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사주를 소각시켜 버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임원들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이 자사주를 제3자한테 매각을 해버리면 이 인수한 측에서는 이 자사주를 의결권으로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걸 백기사 형태로 쓸 수가 있죠. 예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KCC가 삼성물산의 자사주였나요? 삼성물산 자사주를 사면서 백기사를 자처했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자사주들은 박철환 쪽에서는 눈에 가시기 때문에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시장에서 금호석유의 공격자가 공격을 한다고 시장에서 밝혀졌을 때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 주주 제한이 배당에 관련된 내용들을 똑바로 이제 제시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의문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가 되려 곤두박질 쳐버렸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 주주 제한이 발생이 됐는데 이 주주 제한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배당 성향이 가장 첫 번째인 거는 맞고 이거는 시장에서 이미 알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자사주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쭉 밑에 가면 이제 주주 제한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위에 있는 내용들은 똑바로 의사결정 못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이제 돈을 이상하게 쓰는 것도 막을 거고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의사결정을 계속 할 거다. 여기 이 내용이죠. 우리도 경쟁회사처럼 2차전지, 수소사업 등 이런 메가 트렌드에 투자를 할 거다. 쓸데없이 이제 돈 쓰는 데는 더 이상 이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사주도 소각하겠다. 시장에서 이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자사주가 18%인데 금액으로 지금 이걸 소각한다고 하면은 금액이 거의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조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단위의 어떤 자사주를 날려버리면서 주주들한테 환원시킨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갑자기 오늘 8%가 올랐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주주 제한을 통해서 이제 자사주가 소각이 되면 약 한 22%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료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주주총회 결과까지 가면 갈수록 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한 60에서 한 70%는 이미 시세에 반영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당을 늘리겠다. 배당 성향을 50% 이상 해주겠다. 버는 거 한 절반 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계열사들 밑에 있는 계열사들 이제 상장시키면서 깨끗하게 이제 보여주겠다. 왜냐면 여기서 돈을 어떻게 빼먹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선 이게 상장이 되면은 이제 상장사는 어떤 외부의 공시가 되니까 시장에서 이제는 좀 더 기업 가치에 금호석유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더 줄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돈 안 되는 쓸데없는 자산들 부실 자산들은 다 처분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존 사업 하면서 기존에 잘 나가는 MB 라텍스는 말레이시아 공장도 늘리면서 사업 강화하고 신규 사업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걸 받아서 우리 멀티플 20배까지 받으면 시가총액 이 정도까지 가는 거 아니냐.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LG화학의 사례를 봐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례가 되는 건지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결국 시장에서 지금 관심은 주주 제한이 어떻게 될 거냐가 관건인데 주주 제한에서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배당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소송 들어가고 진통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소송도 우리가 제시한 안건 왜 주주 제한에 올려라 왜 올리지 않느냐 정당하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뉘앙스를 느꼈냐면 얘네들 이거 공격자 측에서 또 똑바로 못해가지고 배당 관련된 안건 똑바로 상정 못하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묵살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주가가 자꾸 흐물흐물 내려가다가 일단 파워포인트 PPT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사주 소각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반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사주 소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사주 소각은 주주 제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주총회 결의사항, 그러니까 달력을 보시면 26일날 지금 주주총회 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다면 그 주주총회 소집 결의, 소집 공고, 참고 서류 이 세 가지를 언제까지 내야 되냐면 11일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사회가 있을 거고 이사회는 최소한 하루 전에는 소집을 해야 되니까 하루 전에 통보를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이사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일날 이메일 보내가지고 11일날 몇 시까지 참석하세요 라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10일날 이미 세상에는 어떤 주주 제안을 할지가 알려지는 거고 요 구간 중에는 주주 제안이 어떻게 정해질지 배당이 이제 있으면은 좋고 없더라도 지금 가능성이 있어 버리는 거죠. 왜냐? 우선 다시 말씀드리면 요때쯤에 나오는 이 주주총회 소집 결의에는 이 자사주 소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자기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 보호조차를 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총회 안건이 될 수 없는 거죠. 자사주 소각은. 이게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이게 자기 주식 실무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보시면 자기 주식을 처분하거나 이런 거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정관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합니다. 그럼 이사회는 한번 이번에 지금 이 박철환 쪽에서 뭐 자신들을 박철환이라고 하시는 분이 포함해서 총 5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겠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사회이사 4명과 그 사내이사 1명 그래서 5명을 바꾸겠다라는 건데 분기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임원 직원 등의 현황이 있죠. 여기서 임기 만료가 되는 게 여기 문동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동준이라고 하는 대표이사, 사내이사죠. 사내이사 1명 그리고 사회이사가 하나, 둘, 셋, 4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임원이 등기 임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나머지 5명이 싹 다 바뀌고,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되는 5명이 바뀌고, 나머지 지금 재직되고 있는 임원들 5명이 싹 다 반대를 하면 사실 자사주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과반수 찬성이라고 이제 되어야 되는데 상법상 이 과반수는 10명 중에 6명을 이야기해요. 10명 기준으로는. 5명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26일날 일단 첫 번째는 시장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건 주총 소집 결의가 딱 나왔는데 뭐야 주주 제한으로 자사주 소각이 없네. 왜냐하면 시장에서 누가 상법 뒤져가면서 또는 이런 규정 같은 거 보면서 자기 주식 소각할 때 이사회 결의로만 결의를 통해서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제한에서 주총 소집 결의에서 결의를 올라오겠죠. 안건이 올라오는데 그 안건에서 자사주 소각은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제가 아는 상식은 이거거든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자기 주식을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자사주 소각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5명의 사내이사 1명과 사회이사 4명이 박철환이라고 하는 공격자 측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사회 소집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6일 전까지가 주가가 제일 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때는 어떻게 주가가 되냐면 26일 날 주주총회 참석한 투자자들이 엄청 많을 거고 거기서
그 임원들 안건 돌아가는 상황 본 다음에 장중에 주식을 때려버릴 거라고요. 누가 선임이 되든 공격자 측이 선임이 되든 또는 공격자 측이 선임이 되지 않던 간에 갖은 빌미로 차익 실현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5일이나 24일 날 주가가 제일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4, 25일 날은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왜냐면 지금 제가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거는 이 자사주 소각인데, 이 자사주 소각은 주주총회 안건도 아니거니와 결국 5명을 바꿨지만 나머지 5명을 이겨내면서 이사회 결의가 통과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나머지 5명은 여기 박창구 회장 쪽인 것 같고, 다행히 이걸 한 번만,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한 번만 5명으로 선임된 사람들이 1년만 잘 버티면 여기 사회이사로 되어 있는 분이 재직 연한수가 지금 2명이나 6년 이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이 2020년 3월 16일까지인데 지금 왜 여기 사내 사회이사로 비상근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람이 이제 과연 빠져나가는 사람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사업보고서고 분기보고서에 한번 볼까요? 분기보고서의 사회이사에는 그분이 없을 것 같은데, 3월 28일로 되어 있구나. 제가 잘못 봤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명이 바뀌게 되면, 제가 사업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기보고서고요. 분기보고서에는 10명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등기임원이잖아요. 그 중에서 사내이사 문동준 탈락하고 사회이사 4명 바꾸면 5명이지만 10명 중에 5명만 찬성하게 되면은 10명이 참석했는데 5명만 찬성하게 되면은 자사주 소각은 결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5명이 임원으로 다 주주총회 결과로 등기가 바뀌더라도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산도 또 하나의 어떤 진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 100기사 써가지고 자기 쪽 사람들 선임할 수 있게 막아야 되는데, 이 자사주는 등기임원으로 5명이 들어가면 자기들한테는 눈에 까지지만 박찬구 쪽은 자사주가 9명줄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고요. 이거를 찬성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사주 소각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박창구 쪽의 어떤 사람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임원 중에서 문동준이 나가고 여기 21년도 3월인 사람들이 나가더라도 자사주는 소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간에 회사는 이사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니까 이 5명의 과반수들이 계속 반대를 하겠죠. 나는 너네가 뭐 외부 투자하는 거 다 반대, 무조건 반대 처리를 해서 다 취소를 하면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자사주 소각이 언제 가능할 것 같냐면, 여기 이제 이 사회이사가 7년 4개월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법이 개정돼서 사회이사는 지금 현재 6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되기 전에 이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2022년 3월 28일까지 임기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재선임이 되지 않고 자연산이 사임입니다. 자연스럽게 사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6번째 식스맨은 이분을 대체하게 되면서 2022년도 3월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자사주 소각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제가 봤을 때 여기 한 5명 장악하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꼬셔가지고 자기 쪽 사람으로 이제 꼬셔가지고 만들어서 뭐 자사주 소각권도 이제 통과되고 박창구 회장 쪽 이제 밀어내고 하는 거를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론상으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되는 거고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들어간 5명만 찬성해서는 안 되고, 이 5명 중에서 박철환이 나머지 임원 1명을 최소한 자기 사람으로 꼬셔야 되는데, 이거 뭐 완전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뭐 회사 뺏으면서 이사회에서 5명이 똘똘 뭉치고 나머지 5명 중에 느슨한 조각을 찾아가지고 1명 꼬셔가지고 나머지 4명 팽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드라마와 같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이제 올라오지 않으니까 주주총회 결의가 이제 공시가 딱 나오면 이건 뭐야? 왜 자사주 소각은 주주 제한 안 했나? 왜 안건으로 안 올라오지? 그러면서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집 결의가 나왔을 때 차익 시현 및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잘 한번 그러니까 변동성이 한번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걸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참고 서류가 나오게 되면 그 참고 서류에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임원들이 되면 이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밝혔던 이 자기주식 소각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또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26일날 26일날 주주총회 결과에서 5명이 이제 선임이 되면 이제 뭐 자사주 소각이 바로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모르죠. 뭐 5명이 선임이 되면서 여기 기존에 있는 등기 임원 중에 1명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은 24, 25일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26일에는 오전부터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오전에 주주총회 참석해가지고 이 주주총회 안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주식을 팔지 살지 막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은 이게 모멘텀이 소멸됐다라고 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실패했다고 팔 거고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날이 26일 오전이다. 근데 우리가 주주총회에 실제로 참석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매물이 왜 나오지? 주주총회 지금 상황이 어떻지? 알지도 못하면서 매물 얻어맞을 바에는 24일쯤 전후로 해서 차익 시현이나 또는 손실 나고 있으면 본전 찾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은 주주 제한에서 없더라도 우리 자사주 소각할 거야 라고 하는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겠죠. 그리고 17, 18, 19 요때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의결권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의결권에 대해서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분기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이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 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문을 받고 그거에 무조건 따라하진 않지만 참고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언론상에 분명히 이 구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의결권 자문위원회에서는 공격자 측에 손을 들어줘라고 했다. 왜냐면은 지금 자사주 소각하고 뭐 배당 확대하고 우리 쪽 임원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시장에다가 알렸는데 이 국민연금 쪽에서 박창구 쪽 임원들을 선임하는 거를 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쪽에서 딱히 회사를 위해서 안건을 할 수 있는 게 주주를 위해서 안건을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면 가지고 있는 돈을 죄다 이상한 것도 금호 리조트 산다고 돈 때려받고 있는데 이런 거 산다고 하니까 주가가 빠져버리잖아요. 왜냐면은 시장에서 며칠 전만 보시면은 공격자 측의 어떤 배당 안건도 흐지부지 되는 그런 느낌이고 거기에 회사 돈도 엉망진창으로 딴 데 갖다 꽂아 박으니까 이거 뭐 회사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히 지금 주주 제한을 통해서 투자 심리를 지금 살려놓은 거죠. 근데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너무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주주 제한에는 없으니까 한번 휘청했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첫 번째 대응 방안은 다음 주에 주주 제한이 곧 되고 이사회 안건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뭐 되지 않겠어? 뭐 이러면서 막 언론 플레이가 나오면 사실 이제 전고점쯤 만약에 간다 싶으면은 1차 차익 시현하고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나온 다음에 실망 매물이 나오거나 차익 시현 매물이 나오는 걸 받고 난 뒤 24일날 한 번 더 이제 그걸 파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총 소집 결의가 10일이나 11일에 나오면 일단 1차 차익으로 팔고 더 떨어지면 그걸 사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주주 제한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은 없다. 주주 안건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결과는 거의 통과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게 사회이사 중에서 얘네가 이제 감사위원회를 해야 되는 대기업이에요. 자산총액이 여기 연결재무제표에서 여기 자산총액이 있네.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선임해야 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감사제도 한번 볼까요? 여기 감사위원회가 정은호, 이휘성, 정진호, 이재경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정은호, 이휘성, 정진호, 이재경 정은호, 이휘성, 정진호 여기 세 명이랑 이재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고 정은호, 이휘성, 정은호, 정진호, 정은호, 이휘성 이거 2명이죠. 이 2명은 정말 선임하기 쉽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상법이 개정돼 가지고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3% 룰을 적용하더라도 출석한 주주, 그러니까 출석만 봤을 때 출석 기준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4분의 1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출석한 주주들끼리에서 뭐 과반수 이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니까 시장에서는 결국 이 감사위원회 선임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감사위원회 선임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경우 굉장히 쉽게 선임이 될 수 있고 이번 경우에는 공격자 측은 전자투표를 도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자투표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26일 날 주총에서 사회이사 선임은 최소한 박철환 쪽에서는 몇 명은 선임될 것 같아요. 제가 사내이사까지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재밌게도 이 의결권 자문위원회가 요때 또 주가가 이제 11일 날쯤에 11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일 날 소집 결의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소집 결의에 주주 제안에서 자사주에 대해서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하겠다라고는 안건이 없고 뭐 여기 박철환 쪽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선임되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할 거고 특히 요 구간 15일부터 23일이나 24일까지 이 의결권 자문위원회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의결권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방향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들썩들썩 할 건데 제 생각에는 뭐 끝까지 패를 보겠다면 26일날 주총 결과를 보시는 게 맞지만 주주총회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장 자사주에 대해서 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대표이사를 이제 기존에 있는 임원들 중에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지금 임기가 만료인 대표이사가 있어요. 여기 임기가 만료인 대표이사. 이 대표이사가 변경이 될 텐데 대표이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전 그것도 지금 궁금해요. 왜냐하면 대표이사라고 하는 거는 선임된 임원들 중에서 한 명이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동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엑시트를 당하게 되면 박철환이 이제 대표이사를 하려고 할 텐데 지금 과반수의 찬성이 안 되거든요. 나머지 5명이 다 반대를 해버리면 대표이사가 지금 여기 박창구 혼자가 되다 보니까 결국 소송을 통해서 이사회 안건이 처리되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인 대표이사가 의장인데 의장이 이제 소집을 해야 되는데 이사가 어떤 이사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주주총회란다. 이사회 안건으로 박창구한테 야 나 자사주 소각하고 싶은데 소집하자라고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게 되면은 박철환이가 대표이사가 되지 않더라도 소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사주 소각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관건은 이날 3월 26일 날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핵심이다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어떻게 플레이할 것 같으면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한 9일이나 한 10일쯤에 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무르익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1일쯤 공시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의결권을 최대한 늦게
그 행사를 하고 위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주총 2주 전 꽉 채워가지고 11일날 하는 게 제일 맞거든요. 법원에 대한 판결도 좀 받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8, 9, 10일쯤에는 운이 좋으면은 주가가 한번 전고점까지 간다고 하면은 일단 차익 시현하고 11일이나 12일쯤에 뭐 소집 결의가 나오는데 자사주 소각이 주주 제한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사회 결의 사항이니까 왜 안건에 없지라고 하면서 실망 매물 나오면 그걸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의결권 자문위원회나 그 연기금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26일날 25일부터 주가가 오후쯤부터 비실비실하고 26일날 오전에 주총 참석한 투자자들이 내용 얘기하면서 막 차익 시현 매물이 나온 다음에 26일날 주총 끝나고 나서 주총 결과 공시 나오는데 주총 결과 공시 이후에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봐야 됩니다. 자,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된다는 거는 이 자사주 소각이 금방 된다는 거예요. 대표이사 변경을 통해서 박철환 씨가 대표이사가 되는 거가 나오면 이거는 드라마와 같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왜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10명 중에 5명은 자기 사람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 10명이서, 바뀐 사람들 포함해서 10명이서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가 2명인데, 이 문동준 씨가 엑시트 되니까 대표이사가 박창구 혼자가 되는데, 대표이사를 선임하겠다라고 하는 이사회 안건이 통과됐다면 그거는 박철환이랑 4명의 사회이사가 새로 들어가서 5명이랑 여기 기존에 있는 1명이 박창구 쪽에서 박철환 쪽으로 붙었다는 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거는 자기 쪽 사람들이 총 6명이 되는 거니까 이 6명이 되면은 자사주 소각도 6명이 찬성만 하면 되다 보니 자사주 소각도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생각해서 저는 이제 만약에 26일 날 대표이사 변경 공시까지 나온다면 주식을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다시 한번 사볼 만한 어떤 차트 보고 사야 되겠지만 사볼 만한 상은 아니냐 이렇게 전체 보면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이제 나오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변경 전에 박창구 김성채에서 박창구 문동준이로 바뀌는데 이게 이사회 결의사항이고 당사 대표는 각자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문동준이가 엑시트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사회 결의니까 이사회 결의인데 지금 10명 중에 5명 가지고는 안 되고 6명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나왔다는 거는 박철환 쪽에 기존에 있는 등기 임원 중에 1명 이상은 박철환 쪽으로 붙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명이 필요한 자사주 소각에서도 대표이사 변경 보고 박철환이가 대표이사가 된다면 이거 6명이 되는 거니까 6명이서 자사주 소각도 한 번 더 결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너무 어려우면 저 그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글로 써드릴 테니까 한번 이거 일정 보시면 되고 일정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고 서류를까지 11일날 내야 돼요. 근데 이틀 뒤부터 위임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탁원에 전자투표까지 신청했다면 실제 위임 활동은 15일 전자투표나 위임은 15일이나 16일부터 가능해요. 실질 위임이. 그러니까 공격자 측이 이 위임 활동을 최소한의 일정을 만들어 주려면은 11일 날 공시를 하는 게 맞아요, 회사에서는. 그리고 괜히 하루 일찍 공시, 예를 들어서 공격자 측의 주주 제한 안건을 묵살해가지고 그 9일 날이나 11일, 10일 날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완성을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주주총회 무효에 대한 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꽉 채워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하는 게 공시 담당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날까지는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면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월 11일 날 소집 결의가 올라오지 않겠느냐. 빨라도 하루 정도인 10일 날일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소집 결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테지만
자사주는 주주총회 안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자기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 쭉 말씀드렸고요. 어려우면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